거에 따라서 전부 다 많이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진급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고지를 갖고 나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 이 인사이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부서는 과장이 2년 동안에 5번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엇을 추진했다가 이게 연계성이 안 되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은 또 업무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것 숙제하고 난 다음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말로는 뭐 연계를 하게끔 뭐 다 하고 떠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또 시민들은 특히 거기에서 아주 불평불만이 엄청 많은 거야.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도시재생과 같은 데는 이제 그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라든가. 그랬을 때 이 박빛적마다 그냥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엄청 정말 어느 정도 높아지고 가서 따지고 막 서로가 이렇게 엉켜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져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무슨 우리가 이제 진급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주요 부서로다가 뭐 이렇게 거쳐서 가고 뭐 이러는 경우 있죠.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가도 어떤 이렇게 수평이동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냥 뭐 별로 그 부서나 거의 수평인데도 그냥 이렇게 사람만 이렇게 옮겨놓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연계성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 뭐랄까 좀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사를 되도록이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하여튼 그건 아니고요. 어떤 그 이제 의원님들의 말씀이고 또 사실 맞습니다. 다만 어떤 특수적으로 꼭 이제 옮겨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다가 어떤 뭐 여정의 분포라든가 어떤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업무에 관해서 연속성이라는 거는 지역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런 부분이 잘 승계가 좀 되지고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자치교육과에 그 우리 평택시의 교육발전 협의라는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년에 이제 교육발전을 위한 그런 선생님들을 사도 대상. 네, 사도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수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죠. 교육발전협의회는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는 그 지방개정법 개정 전에는 저희가 시에서 이제 일정 규모 예산을 지원했는데 작년부터 예산 지원이 이제 끊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교육발전협의회 내 자금을 갖고 이제 행사는 치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 교육발전협의회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이제 근본이 되는 문제는 지급 근거를 이제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자치법규화해서 이제 지급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하여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과장님 이게 벌써 이렇게 표면화된 게 작년 초예요. 작년 초. 네. 여지껏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뭘 보조를 해줬어요? 여기 교육발전인데. 전에 뭘 보조해줬어요? 민간 보조가 됐습니다. 민간 보조로 뭘 보조해줬는지 그 내역서 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조해준 거 없어요. 이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시에다가 좀
계속 이 교육 대상이 이어질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라고 계속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네. 이렇게 외면하고 있다고. 외면은 의원님 아니고요. 이게 뭐 사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는 이제 사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네. 지원하자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교사들은 사실 좀 특수한 직업이잖아요.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 교육 대상의 그 시상을 받거나 거기에 이렇게 착출이 되면은 굉장히 이걸 큰 영광을 알고 있대요. 그리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선생님들 간에는 인기가 있었던 그런 수상의 한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도의원을 했었고 이제 그랬던 분들이 이제 동비를 끌어다가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지위에서 다 이제 물러나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에도 이제 이 시상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자치교육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뭔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랑빨랑 해결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걸 시에서 이렇게 무관하게 이렇게 관심 없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분도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치교육과에서 우리가 교육 경비 보조금을 뭐 200억을 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57억. 그렇죠? 네.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건데 왜 우리가 그렇게 교육비를 갖다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뭐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예우랄까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걸로 이분들이 이렇게 바라는 거지 여기서 예. 무슨 뭐 금품을 요구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충분히 알았고요. 이제 그 교육 경비는 이제 초, 중, 고등학교 이제 학교에 지원되는 이제 경비인지라 사실 이제 경비의 쓰임새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돈 갖고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전부 다 그만큼 예산을 반영해주고 잘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배려를 좀 해준다면은 그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네, 이왕이면은 우리가 스승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걸 왜 자치단체에서 빠른 해야지. 시일에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꼭 좀 그렇게 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고 한 가지 있고 저기 그 청구 공설운동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의원님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의원님께서 이거를 아이템에 대한 영역을 한번 좀 예산을 세워서 해보자. 그렇게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안중출장소에서 거기에 이제 그 활성화 방안에서 이제 그 7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한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관계 그쪽 충북 그쪽을 사용하는 그 은민들하고 한번 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시설이 먼저 좀 필요한 시설이 어떤 시설이 좀 필요한지 먼저 우선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재정 여건을 이게 좀 가만히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뭐 몇 개의 시설에도 좀 먼저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잔디 개수공사를 그거 잔디 개수공사하고 이제 스탠드 보수공사하고 잔디가 5억, 스탠드가 3억 5천, 그러니까 8억 5천을 들여서 그 전면 보수공사를 하니까 거기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눈썰 매장이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공감정 등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토캠핑 야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분수 터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시설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좀 많이 어떻든 간에 이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조만간 한번 그 기회를 충북 뭐 읍성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번 그 이해관계자들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한번 같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 좀 먼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일단 예산 반영해서 시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이 됩니다. 어떤 그런 계획은 예, 예, 괜찮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번에 과장님께서 그 태양광 설치한 그 업체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좀 일부는 뭐 철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저희 불가능할까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걸 검토를 그 안육장소에서 그걸 한번 검토를 시켜봤습니다 했더니 그게 이제 15년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철거를 한다든지 한다라고 하면 그 앞으로 발생된 그 기대 이익 비용이라든지 그로부터 좀 뭐 소송 철거 비용이라고 뭐 그쪽에서 판단되는 거는 한 40억 정도가 평택시에서 그 비용을 그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것으로 뭐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40억을 과연 이게 평택시에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겠냐. 그렇게 그쪽에서 우리 안출해서 우리 판단했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뭐 유보하더라도 일단 어떤 그런 나름대로 여건이 좀 안 좋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예. 그거는 한번 그 관계자들하고 그쪽 그거 이제 이용 시설을 그거 시설을 이용할 그 국민들하고 한번 그런 대화의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지리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희시 의원님. 네, 우선 사 쪽에 다양한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우리 뭐 평택시 행정 발전 또 우리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 공시대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교육 꼭 필요한데 이 교육을 지금 현재 그 외부 기관에 우리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 모두 다 그 외부 인재개발원이나 그런데 또 그다음에 외부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러면 간단하게 이 교육 요 내용이 대충 어떤 거를 하는 거죠? 무슨 기획력 및 창의 역량이다 무슨 뭐 이런 이 교육 내용이 간단하게 좀 상세가 아니더라도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줘 보시죠. 예, 기획력 및 창의력 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 그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 보고서 작성 요령이나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직원 사회복지 마인드 향상 교육은 저희들이 복지 분야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힐링 및 스트레스 해소 교육 취지는 저희들이 각종 개발 압력이라든가 지금 AI 그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현안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 외부 용역을 줘서 맡겨서 한 50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뭐 신규 공직자는 뭐 아시다시피 올해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교육 일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직종별 전문 분야 인재 개발원 밑에 교육은 인재 개발원이 한 360개 과정이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360개 과정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신청을 해서 수강 또는 현장에 가서 직접 듣는 것으로 그런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필요한 교육인데 이게 연중 계획 세워가지고 보면 뭐 자주는 다 뭐 할 수는 없겠지. 그렇죠. 분야별로 뭐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교육을? 분야별로?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이 교육이라든가 또 이 공무원들의 진짜 그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려면 이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형식적인 뭐 일의 교육 가지고는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각 부서장들이 그 업무 시작 전에 뭐 5분이 됐건 10분이 되건 짤막하게라도 서로 다 미팅하면서 그 중요한 사항 같은 거 이런 거를 서비스 관계도 그 업무에 관한 것도 그렇고 간단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좀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반복적인 그런 걸 통해서
그래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이 능동적인 자살이라든가 이런 거 참 긍정적으로 이 마인드가 공무원 참 필요해요. 시에서 많이 기게 못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형식적인 한 번의 교육 가지고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그렇게 부서별에서 좀 부서장들이 주도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의원들도 얘기하셨는데 오쪽에 보면 업무 조정 뭐 부서 업무 조정 있잖아요. 네. 우리 시가 보면은 이 부서 간의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좀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그런 거를 이 조직 진단이나 허를지게 해가지고 이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지 그거를 좀 잘 좀 조정을 하셔서 해야지만 또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그걸 우리 총무과에서 그걸 업무를 좀 더 상세하게 쪼개다 보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우호 교류 도시가 이제 우리 많이 좀 이렇게 좀 뭐 21개 도시 4개국에 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류 갖고 있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7개 도시가 되는데 네. 실제로 여기는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우리가 우호 교류를 체결할 때는 나름대로다가 다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너무 흐지부지 되는 건데 이런 것도 그 부서에서 새로운 도시를 필요한 도시를 우호 도시를 체결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게 쭉 이 교류를 이렇게 맺은 그 도시하고도 처음에 우리가 취지에 시작할 때 그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이게 다시 좀 이유를 찾아가지고 교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데는 이루어지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에 멘토링 실시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14쪽에 회계 담당자 멘토링 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상황은요 그 신규자 위주로 그 담당자가 변경됐을 때 우리 회계과 그 50부기 전문관이 있습니다. 그 가서 전수 교육을 하고 중요 사항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각 부서 요구하면 다 이렇게 찾아가서 요구하면 찾아가서 그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은 몇 명이 되는데 저희 두 명이 있습니다. 전문가. 두 명이 읍면동 각 부서 이게 다 저희는 지금은 이제 읍면동은 이제 출장소에서 하고요. 저희는 본청 위주로 지금. 본청 하늘 동은 어디까지예요? 예. 필요하면 저희가 출장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우리가 멘토 사업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필요한데 이거를 멘토를 회계과에서 두 분이 하신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같은 데도 경험이 있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좀 멘토링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한다는 건 좀 역부족일 것 같아요. 예, 잘하겠습니다. 예. 여기 체육과에 여기 체육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 우리 유소년 야구단도 지금 하고 있는데 유소년 야구장이 지금 현재 안 갖춰 있죠? 예, 근데 이번에 유소년 야구단이 그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그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평택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정시단체는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야구협회에 일단 가입을 시켜서 저희가 예산 3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장을 이충대포 중공원의 그 부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LH 부장 굿모닝병원 앞에 맞은편에 지금 상고 있는 그 부장을 상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 시설을 저희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구몬일병원 뒤에 그 학교 분이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를 지금 거기 시설이 되나? 야구 저기는 해서 야구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을 하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20년까지는 그 평택시 교육청에서 평택교육청에서 땅을 평택교육청에서 학교를 줘야 되는데 그 수요가 2020년 이후에나 판단할 수요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거기서 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도대에 유치한다고요?
아니 이번에 그 유소년 협회에서 네. 전국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16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그 대전 한 팀, 16개 팀이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개 구장 가지고 어떻게 해요? 16개 팀이기 때문에 네. 예, 예. 예, 그래. 그리고 우리 그 수영장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예. 등록할 적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는데 이게 새벽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낮에는 등록이 안 되고 새벽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렇지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저희 수영장은 근데 또 뭐가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새벽에 가서 꼭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번 좀 가정에 한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등록 시간을 저희가 확인을 그런 해서 일이 있다면 예, 불편사항이 있으면 낮에도 할 수 있게끔 예,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우리 남부 지역에 그 체육시설이 인구 대비 지금 많이 좀 부족하다고 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예, 예. 그래서 그 신평동 쪽에 그 유철 그 농림 지역 이거를 한번 좀 건의를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한번 해보자. 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수사벌 지역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남부체육공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신평동 앞쪽으로 저희가 이제 한 87,660평방미터, 즉 26,500평 정도를 검토를 하니까 예. 여기에 이제 뭐 축구장이나 풋살장, 족구, 농구, 배드민턴장 이런 시설을 들어가려고 이런 시설을 한 5개 정도 시설을 넣어서 그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한 725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농지 매입해 다 해서. 예, 예, 보상비가 293억 정도, 그리고 이제 시설비가 한 426억 정도. 이게 이제 행정 절차가 지능지역, 다시 말해 지금 절대농지를 일단 용도 변경이 농림지역에서 이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단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용도적이 이게 이제 행정 절차는 용도적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시설을 체육시설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아서 이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하셔가지고 좀 행정에서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강원도 원주 문마급에서 한 51,860평방미터를 진행적으로 해제하는 케이스가 있고 예. 울산 북구 천곡동에서 한 9,524평 정도 평방미터 정도를 이게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게 어떤 케이스를 해제한 건지 저희 현장을 직접 여기 한번 방문을 해서 이게 지능지역을 절대농지만을 해제한 건지 아니면 일부가 지능지역이었던 건데 해제를 한 건지 한번 저희가 해서 직접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그 등포에 보면은 인주면 쪽으로 나가다가 오른쪽으로 이제 지능지역에 그 체육시설을 한 게 있는데 그 케이스는 그 하성말 처리장 그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용지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저희도 이제 진이계 같은 이번에 체육시설 축구장을 만드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그게 뭐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알겠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쭉 관심 갖고 좀 적극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한원 의원님. 관호입니다. 아까 그 스포츠 축구단 블루윙스 예, 승차 블루윙스. 그런 경우에 지금 학부모들이 그 민원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거는 뭐 저희가 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송탄에 이제 4개 유소년 구단에서 그 일종의 이제 스포츠 과외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송탄 출장소에서도 저거 대관을 할 때 그 이제 유소년들이 자라나는 유소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묵인을 하면서 대관을 해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4개의 팀들이 이게 서로 이제 다툼을 벌이다가 그게 이제 일부의 언론에 제보를 하고 일부 구단에서 그 영리얘기를 하면서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송탄 출장소에서 당연히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영리얘기를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말까지 그거를 까지만 인정을 하고 이제 금년에 이제 막은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예외를 뭐 하게 되면 예외를 인정해 줘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정하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원칙으로 지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를 뭐 그 애들 청소년이라 해가지고 저거를 영리행위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송탄 불능증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유소년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한 달에 과외비가 70만 원이랍니다. 그 완전히 진짜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원칙을 저희 그 조례상으로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청소년들 스포츠를 우리가 좀 권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학교 스포츠나 또 학교 밖 스포츠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책을 만들어낼 건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건 뭐 행정에서야 공무원 보내서 하지 마라 하면 편하긴 한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조건이 시에서 볼 때 다른 조건들을 좀 제시를 하고 그런 조건들을 그쪽에서 받아들인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구장들이 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대안을 같이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걸 그냥 못하게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대관을 하지 않는 다른 시설에서 좀 뭐 예를 들어서 안정천변에 있는 저희 축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 이런 데서 만약에 그런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대관 시설에서 그 저희 우리 조례 위배되면서 하기에는 저희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다른 부분은 그럼 대관 시설들 축구구장이 있는데 이것이 텅텅 비어 있는 데는 불구하고 못하게 한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송탄축장에서도 그거 좀 그렇게 진행하려면 무료로 할 수 있느냐? 네. 그랬더니 그거는 절대 못한다. 그러면 무료로 만약에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관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영리행위를 하지 마라. 영리행위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자기들 우리가 사업이다. 스포츠 뭐 바우처 이런 것도 보면 뭐 얼마씩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강사들한테 시에서 강사비를 주지 않는 선에서 무료로 하라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가 권장할 필요도 있는 그런 유소년 축구단인데 이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죠. 공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충분히 검토도 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적인 지원 부분하고 이제 사적인 영역이 이해 충돌되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사적인 사적인 영리행위에 대해서를 이거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들의 예체능 분야에 대한 것은 이런 공적인 그런 활동을 하더라도 또 별도의 과외나 레슨이 필요한 게 현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할 건지 그것도 좀 고민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우리가 뭐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이런데 또 학교 안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 권장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무작정 뭐 하지 마라 라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그분들하고 무슨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송탄출장소에서도 대관 문제 때문에 좀 많은 대화를 해왔는데 이제 결론을 좀 못 내는 상황인데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같은 부서하고 협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 쪽에서 이제 이 경제분쟁 관련된 이제 대응들을 계속 하고
하고 있는데 올해 그 당진하고 그 동서발전 뭐 이쪽에서 그 조력댐 추진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그 2015년도 이제 제 7차 전력 수급 계획에는 이제 저희 그 단체 활동하고 당진 아산시 합동을 해서 이제 그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올해 이제 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이 산업통상부 관련으로 해서 이제 이게 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주력된 아산반 주력발전소 저기 대책위원회 합동을 해서 또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아산 생태보호라든가 어민 환경단체와 협동을 해서 이번 8차 전력 수급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이제 2년마다 이렇게 예, 2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부 그러니까 국가의 그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CO2 배출 그 감축 계획에서요. 이제 대형 발전소마다 신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무 할당제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 한국 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 매년 이제 2년마다 한 것이 이게 이제 대두가 됐다, 상으로 들고 대두가 됐다, 상으로 들고 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전을 기해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분쟁이 끝날 때까지.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김기정 부의장님. 31조 현석수 여권 때문에 제가 전화 한번 전화하다고 할게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려와서 이제 여권 한번 내려면 힘든데 그 대안이 뭐예요? 그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외교부에다가 건의를 해갖고 지금 이제 현재 평택에 라인 하나를 이제 늘렸고요. 이제 송출하고 안출하고를 같이 올렸는데 안출만 2라인을 이제 해주겠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올 안에 이제 해주겠죠. 아, 정확한 건 모르고 올 안에 네네네. 해주신다? 네. 거기도 이제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 여권 인원 때문에 뭐 엄청난 사람이 줄을 서고 그 방학 기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주로 많이 나가려고 네. 하니까. 그러면 한 군데가 더 되면은 많이 좀 좀 있다고 봐야죠.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두 군데 했는데 한 군데만 된 건 뭐예요? 아, 이제 안출은 거리가 멀고 아마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 송출은 가까운 뭐 오산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그쪽을 좀 해준 것 같아요. 아, 거리나 이런 거? 거리도 하고 뭐 인구수도 하고 그렇죠. 이제 계속 송출도 저희가 의회보다 이제 계속 거리를 해서 송출을 제치고 안출만 되는 건 의외입니다. 그래서요. 같이 해줬어요. 상생협력과 메리츠 소송 메리츠 소송은 현재 헌재 권한쟁의 심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언제쯤 이제 마무리가 되나요? 당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이 탄핵 전에는 이제 되지면은 작년 말 아니면 올 상반기쯤에는 이제 권한쟁의에 대해서 언론 결론이 날 거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제 불시 이게 저기 탄핵 정국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아마 탄핵 정국이 끝난 다음에 다른 건 이제 손 못 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전 직원들이 전두환까지 포함해서 그쪽에 다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끝나봐야죠. 탄핵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면 이거 다뤘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금년 안에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먼저 이루어진 거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법원 소송이 이제 변론이라든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헌재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 우리가 이겨 또 대법원에서 또 유리한 거 아닌가? 예, 권한쟁의 심판에서 저희가 이제 기각 판결을 받으면은 대법원은 이제 상대방 측에서 이 저기 뭐라 그러죠? 취소송 처치와 아니 소치 안 하지 거기 끝까지 가지. 근데 이제 여기서 대부분 저기에 기각 판결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기성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헌재 판결이 그러면 중요한 헌재 역할을 판단을 받으면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 현재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럴 리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좀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부분으로 다시 가겠죠. 그렇지 바로 그거거든. 예. 우리는 지문을 올라가는데 거기는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결국 거기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는 거지 그럼. 근데 이제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가들 얘기와 달리 또 이게 소송이라는 건 끝까지 가지 포기하겠냐고요. 내가 반대로 물어봤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헌재에서 우리가 졌다. 포기할 수 없잖아. 포기할 수도 없거니와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 비난을 어떻게 당할라래. 그럼 이게 마찬가지 충남 아산 당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대응. 그거는 기대할 수가 없어. 헌재에서의 판단에 따라서 영향을 대법원에 줄지는 모르지만 포기는 안 한다고 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아까 뭐 안 할 수도 있다 해서는 아, 상대방 쪽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저기가 있어요. 불가능하다니까. 법률 전문가의 그 말씀이 뒤집어서의 있어요. 경우는 똑같은 얘기니까 안 된다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경우. 양쪽 다 이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이건 장소가 매년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네, 저기 평상수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장님? 예.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해요? 서부 쪽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장을 가봤더니 그 장소가 좀 비좁아갖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좀 그래서 어떻게 쓰는 해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그 동아리라든가 기관에서 하는 걸 좀 줄이더라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지문자치위원회나 그 학습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막 걸맞게 이렇게 그래서 추진하도록 어차피 하겠습니다. 서부에서 하긴 한다? 예, 예. 평생학습 축제를 하는 축제 비용은 얼마죠 예산이? 보통 이번에는 5,600을 잡았습니다. 작년 작년에는 5,000이고요. 근데 이제 그 봉골 텐트 치는 가격이 너무 이제 적다고 해갖고요. 조금 감응해서 5,600을 올렸습니다. 그 텐트 가격이요? 예. 그 내용 쪽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반영돼야 될 내용은 없나요? 평생학습 축제? 그건 축제위원회가 이제 있는데요. 이번 이제 축제위원회 작년 거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 또 이제 그 축제위원회를 위원회는 뭐 보통 정해진 예산 가지고 그 계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견을 내서 그걸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쪽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내년 금년도에 평생학습 축제를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이제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 할 때에 2018년도에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략적인 얘기를 해야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거고 뭐 그 정도 갖고 된다 하면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닌가? 예, 부회장님 그 말씀 저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지라시원이 있습니까? 네, 정의원님.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그 평생 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네. 그래갖고 한 마을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는데 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건 한 마을당 1,000만 원이 아니고요. 4개 마을이 이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갖고요. 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잔산리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을 해서 1차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아, 도에서 하는 이게 게 이제 3년, 아니, 이게 이제 2016년까지 이제 마감 3년차로 이제
3년차 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 공무사업으로 돼서 그동안 이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그까지 해서 3년차로 해서 마감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마을 자체적으로 자립이 돼서 다른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미흡하다. 자립할 수 있는 그게 미흡하다고 이번에 또 4천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도비 매칭 사업을 해갖고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국제대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기 국제대. 뭐 어떻게 보면은 카운셀링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내는 돈이죠. 아닙니다. 이제 그 위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제대에다가 위탁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일 오는 건 아닐 테고, 그죠? 뭐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와서 이제 그 전체적인 틀은 국제를 잡고 또 마을별로 이제 마을 코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마을 주체, 그 마을 공동체에 주관이 되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 사업 계획을 논의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컨설팅하고 같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라는 게 무슨 며칠 몇 시간 그런 게 아니죠? 월 며칠 몇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렇게 알고 고장마을 있어요? 같은 경우는 네. 예, 풍물하고 노래기실을 이제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저희 지역 바로 옆 동네라 관심 있어서 가보면은 예. 이렇게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당선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다 그냥 구치고 장구치고 하지 뭐 행사를 해도 뭐 주민들은 장소 제공해주고 그냥 거기서 뭐라 그럴까 조수 역할이나 한다고 그럴까? 어울리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역량 강화하면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뭘 갖다가 이렇게 배워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렇죠.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의 이제 중간에서 이제 이분들이 거의 다 하는 게 아닌가. 뭐 가서 뭐 행사 때 가보면 그분들이 사회주고 뭐 뭐든지 그냥 다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나와서 뭐 주민들도 뭐 이렇게 좀 리더를 하면서 좀 배우가 된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시에서도 예산을 일단 지원해 주는 거니까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 구치로 행정기관을 통해서요. 그 배우신 분들이 또 마을의 리더가 돼서 같이 이렇게 포용하고 끌어들이고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을 통해서 여기 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요. 지금 뭐 총무국에서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소수고 이렇게 액수도 적지만 이렇게 몇십억씩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마을 사업 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엄청 정말 그거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해요. 보이지 않게 좀 자기네들끼리 국기 따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제 그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관도 그때야 같이 갈 수 있도록 네네. 또 지리아 시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리아 시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모구수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동결을 선언합니다. 성모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 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모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택시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